네, 5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8일, 네, 리플 소송이 시작된 지가 벌써 878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0년 12월 20일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기소를 했을 때 이후부터 2023년 5월 17일 기준으로까지 봤을 때 878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지났어요. 올해도 지났고 XRP 커뮤니티는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판결이 가까워져 있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빨라요. 878일. 진짜 이걸 견뎌내 왔다라는 게 참, 이걸 그냥 무던하게 계속 이제 소송 이슈 팔로우업 하면서 버텨왔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878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XRP 홀더분들 그래도 며칠 사이에 의미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참고하시면서 조금만 더 이제 마음을 다독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속보 상황이 전해졌었죠. 힘먼 스피치 공개 판결, 그러니까 사라 내번 판사가 공개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했을 때 계기다 SEC가 공개를 하긴 했는데 다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SEC가 이제 항소 성격에 이거 재고해달라라고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에게 반박 의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 거진 한 5달 만에 같은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왜 XRP는 증권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자체가 의미가 크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힘먼 문서는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돼야 한다. SEC의 예방적 우려, 그러니까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다른 유사한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방어 논리가 약해진다. 이런 우려는 예방적 우려로서 설득력이 없다. 완전히 까인 거죠. 그래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번 리플 사건 재판부가 투명성, 이 트랜스페어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사라 네번 판사의 어떤 기조 역시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 까놓고 대체 뭐가 있는지 놓고 우리가 함께 보자. 공개해야 될 게 있으면 공개하고, 판단해야 될 게 있으면 판단하고,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고. 그러니까 이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스에 대한 어떤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견지돼 왔던 재판부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심 판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 이런 게 지금 견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섹시한 멘트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딱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미 있을 법한 내용들을 딱 긁어줬죠. 투명성을 위한 또 하나의 승리다. 딱 써놨잖아요. Transparency, win for transparency. 편집되지 않은 힘먼 이메일이 곧 공개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일단 의미 부여는 투명성. 궁금한 건 이거죠. 언제쯤 공개될까? 이게 우리의 화두였는데 이 궁금증을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변호사답게 분석을 잘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에 있었던 법원 명령을 기준으로 6월 6일 이전에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법원에 당시 지난해 9월 명령에 근거를 한다라면 양쪽 당사자들은 공개 명령이 내려지고 21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어제 날짜에 따져보면 이제 6월 6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6일 이전에 공개가 될 수 있다라고. SEC가 법원의 이번 명령을 따른다라면, 또 안 따르면 거의 이제 괘씸죄 적용으로 왜 니네들은 투명성 공개를 안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정말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면 아예
재판부가 이번 약식 재판 자체가 이건 판결이 어렵다 이러면서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고, 리플은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상상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리플 쪽에 승리 쪽으로 나와준다라면 웃긴 거죠. SEC 완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2022년 9월 10일 법원의 명령을 기준으로 보면 봉인해제 판결 이후에 21일 안에 공개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6월 6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이라는 날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LBRY 사건을 바라보면 SEC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SEC가 합의에 나서기 위한 어떤 액션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벌금이 2200만 달러가 부과를 됐었는데 이거를 엄청 깠어요. 얼마로 깠냐면 11만 달러까지, 말도 안 되게 줄인 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LBRY의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식 재판에서는 LBRY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리플도 패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식 재판에서는 SEC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런 멘트가 지금 나와준 상태고, 특히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거죠. SEC 시장에서 골 때리는 건 이거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멘트가 지금 재판부에서 나와줬어요. 특히 이때 이 멘트가 나와줄 때 이 아미시 브리프를 하기 위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이 법정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자마자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특히나 최근 미국 사법부가 SEC를 바라보는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SEC가 되게 불리해요. 다 어떤 사건이든.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SEC를 비판을 했고, 이 보이저 사건에서도 SEC의 윤리 또 행동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또 무분별한 이런 규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회성 소송을 통한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제 어떤 뉘앙스가 법원에서 여러 사건들, SEC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지금 SEC 우호적이지가 않은 거죠. SEC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 지금 재판부는 된다. 왜 되냐면은 투명성을 위해서야.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공개한다라고 꼭 SEC가 패소하고 리플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공개해. 보고 판단하자. 트랜스페어런시. 굉장히 예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또 SEC 예방적으로 설득력 없어, 이런 멘트 참 예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XRP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준 소식이죠.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16곳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리플랩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CBDC와 관련해서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홍콩 통화청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발행 여부, 그러니까 디지털 홍콩 달러의 발행 여부나 시기는 정해진 게 아니야. 발행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업계와 협력을 해서 그 발행 가능성에 대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홍콩 달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CBDC를 발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거야. 이게 지금 딱 발표가 된 겁니다. 의미가 크죠? 어떤 몬테네그로 정부와 CBDC 파일럿을 진행한다라는 것과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크지만 조금 무게감이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거 다 금지하면서도 홍콩을 통해서, 홍콩이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묵인을 해주거나 서포트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건데, 일단 홍콩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제 중국 본토의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점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바라보면
이건 사실 중국의 오케이 사인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수준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홍콩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련 일들이 지금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6월부터는 정식으로 이 바스프도 정식으로 이제 런칭이 되고 암호화폐 거래, 개인들의 거래도 정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어떤 시장의 호재,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도 그래서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 특히나 중국 메타 코인들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통화청이 디지털 CBDC 발행과 관련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16개 파트너사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리플랩스다. 의미가,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준 게 아닐까, XRP의 반등을 이뤄내 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것도 계속 리플이 어제 오늘 호재가 너무 많은데, 또 한 가지가 스위스의 메타코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커스터디 업체인데 2억 5천만 달러 이 현금 투입해서 때려박아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일단 2억 5천만 달러 현금을 투입했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이 재무제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현금을 때려박아서 이거 기업 인수를 한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이 메타코 인수를 했다라는, 이 메타코라는 기업, 이 커스터디 기업, 과연 진짜 디지털 커런시를 커스터디하기 위해서 메타코를 이 거액을 주고, 이 3천억 원 넘는 돈을, 원화로 따지면 그 거액을 주고 이거 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꽤 의미부여를 해요. 최근 1년 동안 우리가 거래했던 걸 비교해 보면 거의 최대 규모다 이게. 그래서 리플의 포지션이 그만큼 강력하고 앞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건실한 기업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소송 이슈만 아니면 굉장히 정말 리플은 확장성이 더 큰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선 소송 때문에 발목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의 95%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력 채용과 투자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거의 굉장히, 미국 SEC는 지금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 기업이 뭐 사기를 치는 애들도 있었지만, FTX를 비롯해서 그런 업체도 있었지만, 굉장히 건실하게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는데, 리플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메타코 같은 기업이 과연 뭐 어떤 기업이길래 리플이 이렇게까지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그것도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인수를 한 걸까라는 걸 보면, 일단 2015년도에 설립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대단하죠.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곳들이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융 대기업들, 세력급 금융 대기업들이 리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메타코가 리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걸 보면 메타코를 인수했다? 어쩌면 리플은 이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수탁 기업을 인수를 한 거지만, 얘들과 같이 나중에 뭘 하려고 하냐면 웹3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XRP 정말 한 10년 뒤쯤엔 대단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